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어쩔 순 없지만 이재명이 뜻대로 될 것 같다. 이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사주를 푸는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관 사주를 봤을 때도 지금은 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한덕수 후보나 한동훈 전 후보가 못해도 김문수는 할 수 있는 거,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거.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이고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하고 싶은데, 저도 어쨌든 장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님도 받아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 항상 금요일날 녹화를 토요일날 한 다음에 화요일날 2시에 이렇게 하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조언의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전화하셔서. 저 단골 손님인데, 제가 사실 유튜브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찍어주는 앞에 선생님 있지만은 이제 찍어주고 편집해서 이렇게 나가게 돼서, 그리고 또 제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저도 어차피 이 나이에 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뉴스를 보면 좀 이렇게 정말 답답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가 얹힌 것처럼 좀 답답해요. 정말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거는 조국 때 비상식적인 그런 걸 보고 이 방송을 시작을 해서, 그동안은 정말 국민의힘 쪽, 그 다음에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이게 좋은 쪽으로만 제가 이제 어떻게든지 좀 도움이 되게끔, 보수에 도움이 되게끔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전주에도 방송했지만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실 신뢰를 어겼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일주일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또 안정이 되더라고요.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정말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제가 이 방송을 했는데, 제가 역량이 100만 뭐 이런 갖고 있는 그런 유튜브도 아니고, 제가 조회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구독자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느껴져요. 그래도 어쨌든 투표는 해야 돼요. 진짜 뭐 다 치고 보수 국민들이 한 90% 이상만 투표를 하면 정말 이렇게 무도한 이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 제가 참 이렇게 얼마 전에도 좀 방송을 했었지만, 이 판사들의, 그러니까 사법부의 전성시대라고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관의 천하, 대법원의 몰락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한 1년 전부터 끊임없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1년 전에도 그렇고 6개월 전에도, 뭐 지금 금방 한 달 전에 얘기하고 일주일 전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못할 게 없다. 그때 제가 제 방송 찾아보세요. 대법원도 예를 들어서 대법관들도 탄핵을 할 거고, 모든 거를 다 제 예언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게 더 슬픈 거예요. 사실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지지율이가 지금 한 뭐 51%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기대했던 거는 정말 유능한 후보가 나와서 바람을 일으키길 바랬어요. 이 선거라는 건 바람이에요. 이럴 때는 전한길 열사 같은 경우, 그런 사람이 지금 뭐 홍준표한테 가서 김대식인가 누군가를 보내서 그런 이슈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진짜 지방 뉴스 한 번 안 가더라도 나 같으면, 쉽게 말해서 세이브 코리아, 그 전한길 그 열사한테 가서 다시 한번 부산서부터 집회를 열어달라, 바람을 일으켜달라. 부산, 광주, 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권까지 그런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주의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짜 계몽을 해야 돼요. 중도든 쉽게 말해서 보수든 좌파든 확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TV에 나와서 맨날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진짜 목소리 크고 똑똑한, 저야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비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한길 쉽게 말해서 같은 경우는 집회 수만이 모일 거 아니야. 거기에서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들, 이런 거를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공영방송이나 방송이 쫙 나가야 된다. 그런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 하는 짓 보세요. 예를 들어서 51%가 넘으니까 조금 있으면 어쨌든 지지율은 떨어질 거예요. 어쨌든 25일 넘어가게 되면 화가 들어오면 조금 이제 역풍을 맞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저는 알았어. 왜 이렇게 뻔히 역풍을 맞을 줄 알면서도 이걸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정청래나 뭐 이런 애들이 왜 이런 지금 짓을 벌이고 있느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180석 이상 나오니까 얘네들 방송에서 하는 일은 조금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했더라도 국민들이 180석을 줬기 때문에 우린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쉽게 말해서 정말 불안하고 재판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안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제가 개법이라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재판이 무죄일 것 같으면은 진행을 시키고 유죄일 것 같으면은 진행을 안 하고 그런 법을 만들고 또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는 법을 지금 올려놨어요. 걔네들 하는 수법 뻔하잖아. 최상목이 쉽게 말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다 이렇게 딱 올려놨다가 딱 결정적인 시기에서 바로 그냥 그것도 밤중에 그냥 탄핵. 그래서 손들게 만들고 뭐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데서 막 국민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 180석을 뽑아준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법을 다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다 이제 지금 올라간 법, 아주 진짜 악법, 상권 분립을 완전히 없애는 법은 국민의 상식은 대법원에서 3심이 되게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지금까지. 그거를 갖다가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4심제로 하자. 쉽게 말해서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뭐 행위를 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 선거법에서 행위를 뺀다는 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어요. 이제 말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다 지자체장이 될 거라고. 그 규정 없으면 뭐 얼마든지 국민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지자체장으로 앉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법원이 16명이에요. 그걸 30명을 하자. 또 100명을 하자. 그런 것까지 지금 입법 올려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100명을 누가 뽑냐 이거예요.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뽑는 거야. 누굴 뽑겠어요? 우리법연구소나 예를 들어서 민변이라든지 또 사회단체의 변호사들, 민주당 쪽에 그 사회단체의 변호사들, 이런 사람이 100명이 대법관으로 앉아있어. 그러면 1, 2심에서도 진짜 1, 2심 판사들이 2심까지는 다 유죄를 내렸어. 민주당 어떤 뭐 의원이 뭐 잘못해갖고 법원에 올라가면 무죄. 그걸 생각해보세요.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잘하는 짓 있잖아. 성추문. 2심까지 다 유죄를 받았어. 3심에 올라가게 되면 대법원에서 다 민주당 계통의 이재명 사람들 무죄해줘. 그게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뚝심 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주도 머리도 좋고.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운이 좀 너무 나빠요. 정말 어떻게든지 이걸 막으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조희대 잠깐 풀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는 보수 국민들이 희망을 잃게 될까봐 뻔히 사실 알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조희대 사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시킨다고 하고 이재명이가 그런 법을 만들어서 운이 좋으면 막아낼 수가 있을 거고 또 선거 결과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운이 좋아서 넘어간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될 것 같고 운이 나쁠 때는 아마 이재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저번에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조금 이제 운이 나쁘다 이렇게 하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 사주에서는 기토일주에 이 정사 월이 이제 한마디로 이 4월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산에 병화 햇볕이 짱짱 떠 있는데 정화를 갖고 있으니까 뜨거운 산이에요. 한마디로 조그만 기토 땅이 있고 이 사화 안에는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지열이 많은 산이야. 거기에 이 고철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말이에요. 이 고철은 지하철로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을목이라는 나무 한 그루 서 있다. 거기에 물이 없어요. 거기에 병화의 안에 햇볕이 짱짱 떠 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이 큰 기토 땅하고 이 산이 본인, 형제, 친구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햇볕이 엄마, 문서, 공부, 인성. 그러면 이 뜨거운 땅에서 지하수도 없고 물이 없으니까 이 나무가 바짝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가 와야 되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장, 명예, 자존심, 체면. 성격적으로는 식신이 2개 있기 때문에 상간으로 보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 화가 많기 때문에 성격이 좀 굉장히 급하고 또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러니까 뭔가 추진할 때 빨리빨리 추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나무가 말라 죽으니까 이 비가 와서 이 땅을 촉촉하게 적셔야 이 나무가 죽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비가 본인한테는 재물, 아버지, 부인, 여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없다 그래서 여자가 뭐 결혼을 못한다. 옛날 철학관에서 보는 수준이고요.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이 물이 없다는 건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나한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또 재물에 대해서 욕심도 많고 또 쓸데없는 돈은 잘 안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도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지하수가 이렇게 이 물이 있을 때는 지하수가 되는데 물이 없을 때는 고철이 되는 거예요. 이 지하수가 아랫사람이에요. 진로운이고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토가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조금 기가 얇고 그 다음에 화가 많기 때문에 성격이 좀 급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절대 지는 성격은 아니에요.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우는 스타일이라고. 그럼 이렇게 물이 없을 때는 사실은 물은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 방광, 부고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이제 술을 대체로 못해요. 해독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화장실을 조금, 왜냐면 방광이라는 건 오줌포를 꽉 쪄줘야 되는데 못 짜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목이 없다는 거는, 이 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간, 신경, 근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목이 없다는 건 신경성 질환, 스트레스성 질환이 잘 와요. 또 화가 특히 났을 때는 지금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을 거라고요. 어떤 스트레스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받는 상태. 이 목이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경이라는 건 꼭 뭐 머리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이렇게 신경선들이 있어요. 되게 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에 되게 약하고 신경이 화가 났을 때는 굉장히 예민해지는 사주예요.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 다음에 이게 또 목이 없을 땐 또 영이 또 잘 들어와요. 목이 없다 그래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운에서는 이 사주는 굉장히 좋게 살아왔어요. 뭐 제가 전에도 했지만 대운이라는 거는 뭐 대운이 좋다 나쁘다 무조건 대운입니다 하니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대운이라는 건 10년짜리의 달력이에요. 한마디로 지구, 태양. 이 사주는 딱 태어났을 때 왜 제가 태기를 되게 중요시 여기냐면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천체만환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화성이 지구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얘가 많이 들어온 거야 내 몸에.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이 들어오고 금성이 들어오고 멀리 수성이 있고 목성이 있었다. 그럼 이 수성이나 목성이 지구 안쪽으로 이렇게 올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운이. 그러면 크게 보는 대운이 10년 주기로 돌아가는 달력이고 1년을 세운이라 그래서 1년 주기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루 일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비중이 큰 게 이 대운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년이 20%를 차지하는 거고 달이 10%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루 일진이 10%예요. 그걸 보고 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살아오셨어요. 왜냐하면 20대 물하고 29까지가 물나무로 살았고 그 다음에 30살부터 또 물나무로 살았고 그 다음에 좀 힘들었을 때가 40살부터 49세까지는 금하고 토, 금이 들어왔었다. 고철이 좀 들어왔을 때인데 이때가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50이 넘어가면서 또 물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0세에서 64세까지는 땅이 좀 들어와서 좀 힘들었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물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69세까지예요. 70이 되면 무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들어와요. 그럼 이 땅이 들어오면 물이 다 말라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리겠죠. 그럼 관직을 잃을 수가 있다. 굉장히 나빠지는 운인데 그게 시작점이 사실 올해가 4호미로 흘러와요. 올해 4, 내년이 5화, 미토예요. 지금 현재는 대운이지만 끝말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게 자꾸 물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큰 땅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올해 1년을 해서 햇볕이 들어오니까 이 물이 어때요? 다 말리기 때문에 나무가 죽어버린다. 조금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어쩔 순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뜻대로 될 것 같다. 아주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사주를 푸는데 그러면 조이대 대법관 사주를 봤을 때도 지금은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선 주자 중에서 유력한 뭐 준표형 같은 경우에는 또 하와이 가서 계속 SNS 날리고. 근데 그 SNS 날리면 그냥 무시하면 돼. 근데 그걸 언론에서 다 올려. 그런 게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아니 은퇴 선언하고 하와이 갔으면 물론 거기 가서 뭐 국민의힘에서 저는 좋게 보진 않아요. 좀 기분 나쁜 건 저도 알아요. 저도 기분 나빴어요. 한덕수 팔아서. 한마디로 속여서 지금 당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저도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뻔히 눈에 보여요.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1년 전부터 쭉 얘기했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제는 와서 쎄쎄 하더라고. 쎄쎄. 또 쎄쎄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 뭐 중국에 쎄쎄하면 어떻고 일본에 감사합니다. 감사문이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재밌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중국에서 서해 뭘 전화 왔어요. 서해 아빠들은 우리 거야. 그래서 쎄쎄 쎄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쉽게 말해서 간첩법 없으니까
아주 고급 정보가 중국에 흘러갔어. 쎄쎄.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감사합니다. 중국 가서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 시대 때 비서관들 중국 공안한테 얻어 터지고, 아니 비서관들이 아니라 기자들이 중국 공안한테 얻어 터지더라도 쎄쎄.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한마디로 보수는 그래도 자존심이라도 있죠. 그걸 잘했다고 올해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부천에 살지만 지금 부천에 거의 잘은 몰라도 지금 나가서 식당 가서 음식 먹고 고기 먹고 이런 애들은 다 중국 사람 아니면 조선족들이에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반 이상. 오피스텔 분양하면요 다 중국인하고 조선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 부천에서는 도저히, 부천에 여기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다 지금 국회의원이야. 쎄쎄하는 바람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쎄쎄 해가지고 재미를 봤거든. 우리 손님 중에서는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을 결혼해서 이렇게 와서 보는 사람들 많아요. 조선족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애국심이 강해요. 중국에 대해서. 이 조선족이라 그래서 이 한국 국민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철저한 그 세뇌를 받은 사람들이야. 절대 한국 국민이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중국에 대한 굉장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중에서 중국은 지금 굉장히 해커, 북한이나 쉽게 말해서 이 중국은 해커들이 엄청 많아요. 미국 어떤 해커보다 더 유능한 해커들이 많아. 그러면 쎄쎄 한마디로 또 이 해커들이 선관이나 어디 이렇게 쉽게 말해 중국 공산당 시진핑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그 정도 애국심이 강해. 일단 우리나라 들어와서 살기 편해하죠. 그럼 이재명이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쎄쎄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 살기 편하겠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 조선족이나 중국인들 이 맨날 아프면 노후상 가니까 병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하고 쉽게 말해 조선족들 그 주민등록 다 확인해 가면서 한국 사람들 다 확인하는 그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 얼마나 그 속으로 윤 대통령을 원망을 하겠어요. 보수를 찍어주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이 불편하면 절대 안 찍어줘요. 그래서 쎄쎄하는 거야. 그냥 쎄쎄 한 표라도 더 얻어 쎄쎄. 근데 그 쎄쎄 때문에 나중에 망하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났어요. 그래도 쎄쎄할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주한미군 그 대만으로 해야 돼요. 전쟁 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고. 근데도 쎄쎄? 남의 나라를 보듯이 주한미군 쉽게 말해서 대만 가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참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제가 어제 댓글을 쭉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재명 모임방 기가 막힌,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 별로 기분은 안 나쁘는데 부자들 보면 끔찍한 소리예요. 이 돈 많은 것들 이재명 대통령 되면 돈 많은 것들 돈 다 뜯어다가 우리 일 안 하고 월 400만 원씩 받자. 이게 지금 모임방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하냐. 물론 지금 준표형이나 경선에 떨어진 일부 의원들이 선거를 적극적으로 좀 안 도와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는 진짜 하기 싫었어. 김문수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5년 있다가 선거를 또 해요. 그럼 기회가 없는 거야. 나 대통령이 되겠다 나온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금 어차피 3심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또 선거할 수 있다 하는 기대감으로 안 도와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누구라고 얘기는 못해도. 근데 그걸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법을 만드는 거야 지금. 뻔히 쉽게 말해서 이거 역풍이 부는 법인데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어쨌든 대통령 돼서 유죄 판결이 나면 다시 또 선거를 해야 돼. 그걸 못하게끔 하려고 자꾸 법을 만드는 거, 역풍이 불더라도.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 지금 지지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래 좀 역풍 불어서 돈 까먹더라도 이재명이 되면 그때 가서는 법 다 바꾸면서 이건 국민들의 다 선택이다. 국민들이 다 이렇게 하라 그랬다. 이재명이 당선시켰을 때는 국민들이 다 옳았기 때문에 이재명을 뽑았다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그거를 하려고 지금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니까 2만 원 투표가 이재명이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법 바꾸고 이런 게 국민들이 다 용인하고 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 뭐라 그러겠어 그럼? 그때 가서 시위에서 또 민주당 살 또 부시면 또 잡혀가는 국민들밖에 없어요. 서구랑 차는 거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윤 대통령 탈당하는 거 같고 맨 TV에서 나오고 또 홍준표 또 SNS 이 언론이 대놓고 하진 않아요. 준표 혼자 미국에서 SNS 올려. 언론에서 방송 안 하면 몰라요. 왜 하냐고 그거를. 그리고 탈당 얘기해서 그 탈당을 계속 언론에서 이슈화시켜. 이간책이 이간책. 김문수하고 쉽게 말해서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간시키는.
그런 거에 이렇게 휘말려 들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 제안을 할게요. 비책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선거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제가 조희대 지금 대법관님 사주를 풀어봐도 내년에 대운이 끝나면 어차피 이럴 때는 한덕수 후보나 한동훈 전 후보가 못해도 잘 들으세요. 김문수는 할 수 있는 거,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중도는요, 지금 관심 없어. 어쨌든 정치하는 SS는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도는 우리 보수 같지 않고 또 좌파 같지 않아. 아니, 나만 잘 먹고 잘 하면 돼. 나한테 이익 되면 돼. 그럴 바에는 전 국민 30만 원 준다고 지금 해야 돼요. 김문수는. 이러면 이제 포퓰리즘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안 걸려. 제가 총선할 때 25만 원 이재명이가 준다 그랬을 때 이건 틀림없이 이거 법적으로 걸린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30만 원 준다 해도 법적으로는 안 걸려. 근데 이게 포퓰리즘이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30만 원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들 돈 다 뺏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지금부터 내 방송 나가는 날부터 30만 원 준다 해놓고 기부를 받는 거예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부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여유있고 정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 바라는 국민들 뺏기는 것보다는 아예 기부하는 게 나아요. 기부해서 뭐 저 같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명 정도 그럼 기부를 할 수 있어요. 나라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기부회를 만들어서 이것도 믿는 사람 없어요. 바람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즉시 30만 원 준다 공표하고 이게 포퓰리즘이나 미래 세대에서 쉽게 말해서 보수는 절대 미래 세대 부담은 안 줘요. 그러면 현재에 있는 이 국민들이 좀 여유 있는 국민들이 조금 여유 없는 국민들한테 기부해서 놀아주자 똑같이. 기간은 뭐 어느 정도 정해놓고 혹시 그 기부가 덜 들어왔을 때는 미래세대 부담이 안 주는 예외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전 국민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지금 해야 돼요. 이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이거 따지고 자시할 게 없어. 비책을 만들어야 돼요. 바람을 일으켜야 돼. 그러면 뭐 민주당이나 뭐 난리 나겠죠. 그것도 바람인 거야. 그러고 나서 기부에 딱 시작해서 국민들이 막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아, 오늘 얼마 모였다 얼마 모였다. 응? 이재명이 한 말 있죠. 아름다운 패배는 없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패배는 없어요. 일단 선거 끝나고 나면요 진짜 그거는 어떻게 나라가 되는지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독재국가로 갈 거고 또 1, 2년 안에 우리나라 아주 절단나요.